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KF투자증권 최형기 연구위원을 통해서 최근의 흐름을 잘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11월 초 우리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 평가해 주시죠. 예, 11월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수출 금액은 이제 399억 달러,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27.6%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업일수가 이제 0.5일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24.2억 달러, 전년 이제 동기 대비 23.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업일수가 0.5일 늘어서 잘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 품목의 어떤 균형 있는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선박, 석유 제품,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이 이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승용차와 이제 자동차 부품은 이제 감소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수요 감소보다는 이제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한 어떤 생산 차질의 여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국내 수출의 호조세가 이제 그 단가 상승과 이제 물량 증가가 동반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내년에도 물론 이제 올해 그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 자체는 좀 크게 둔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좀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출 지표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변수 또 시장의 영향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이제 종전 이제 3.5조 달러에서 1.75조 달러로 절반 이상 축소가 됐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반대표가 나왔고 또 공화당의 찬성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서의 이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원에서 이제 50대 50 표결 결과를 도출해낸 이후에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이제 법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이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맨친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유급 가족휴가라든가 기후 변화 관련된 예산에 어쨌든 이견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의 좀 추가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인프라 법안은 결국에 이제 12월에 해결해야 되는 연방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공화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중순까지는 이러한 어떤 법안 통과와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좀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시각을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금토일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마도 큰 이변이 없으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만일, 이거 가정입니다. 만일에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11월 하는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충격적인, 그러니까 좀 시장의 예상과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결과일 것 같고요. 이미 그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제 지난 회의 직후에 다음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이번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 자체가 금융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의 배경 자체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 그리고 국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번 11월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이외에도 이제 내년 1, 2월 중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뭐 열어두거나 뭐 그와 관련된 시그널을 좀 내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제 3월에는 대선이 있고 또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대 기준금리 하에서 경기나 이제 물가 흐름을 좀 더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경제 변수들도 함께 꼽아주시죠. 지금 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대다수의 국가가 이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담보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과 이제 일부 아시아 지역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재차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대면 경제 활동이 이제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경제 전망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체감 경기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3분기에 비해서는 이제 4분기 들어서 좀 추가적인 어떤 개선세가 확인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또 지난 주말 그 뭐 마이크론 뭐 관련 이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시그널 자체가 금융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좀 급반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의 변수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